자, 40번. 볼게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네. 부등식을 그냥 대수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부등식을 대수가 아니고 기하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좀 강조했었고요. 기하로 해석하는 방법을 훈련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 풀 때 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을 선호해요. 해사가 안 되면 대수 문제구나. 그리고 대수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 문제도 일단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래프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절대값 그래프들이네. 절대값 그래프 그리면 되지. 우리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1차식이고 식 전체 절대값 붙어 있는 거잖아.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 그지? A랑 B에 대한 관계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A보다는 B 쪽이 더 크다거든? 그러면 이렇게 Y축도 필요 없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되고 그냥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고 이런 상황인 거래. A보다 B가 크대. 이쪽 왼쪽 X-A라는 직선은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릴 거야. 절대값이 없는 거. X-B라는 직선은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식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위에는 그냥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애는 위로 접어 올리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 될 거고요. 여기도 오른쪽은 위에 거는 그냥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위로 접어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프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더 큰 거 찾으래. 크거나 같은 거.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비교해보면 위아래 비교해보면 여기네 여기. 그리고 여기는 얘보다 얘가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네 우리. 이해되겠어? 우리가 찾으려는 영역이 등호도 찾을 거니까 이 같아지는 점, 교점도 찾을 거고요. 이렇게 얘가 더 위에 있는 영역 이쪽을 찾으면 된대. 이걸 답을 쓸 때는 X좌표로 쓰라고 그랬잖아. 요놈의 X좌표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요놈의 X좌표는 눈으로 봐도 A와 B의 중점 아니겠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찾으려는 영역은 얘보다 왼쪽에 있는 영역들. 답은 그림 그리니까 바로 나오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이거 이해가? 정리하시고. 이걸 대수적으로 풀려면 부호 나눠가면서 케이스를 나눌 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게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이래 가면서, 그지? 그래서 총 3개 영역 정도로 구분이 돼서, 식을 3개를 써야 될 거예요, 따로따로. 됐어? 이런 거, 어려운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긴 한데, 되게 기본적인 성질을 묻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막, 지레 겁먹고, 어려운 거 생각해내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접근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쉬운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체크를 해야 돼. 이미의 세실수 ABC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그래 놓고, 이거 뭐, 기억은 참이야? 그래, 기억은 참이야. 양쪽에 부등호가 지닌 A랑 B를 비교했을 때 B가 큰 쪽이라고 그랬는데,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더하거나 빼는 걸 가지고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니은에서 무슨 얘기 하냐? A랑 B 둘 중에 어느 것도 0은 아닐 거래? 0이 아니다라는 정보는 주로 언제 주냐면 나눌 때. 이건 0이 아니니까 이거 분모에다 넣어도 된다? 그런 정보로 주로 많이 0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주는데 여기 진짜 그러네. 양변 A, B로 나눈 건데 0이 아닌 거라서 근데 이거 뭐야? 부등호가 바뀌었네? 그죠? 그럼 A랑 B를 곱한 게 음수라는 게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양변을 음수로 나눠야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안 바뀐 건가? 이거 A, B로 나누면 여기가 B분의 1이구나. A, B의 곱으로 양변을 나누는데 여긴 B분의 1, 여긴 A분의 1이 나왔거든.
부등호 방향이 지금 안 바뀌었어. A, B의 곱으로 양변을 나눴는데, 그 얘기는 A, B의 곱이 양수란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A, B의 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잖아. 0이 아니라고만 했지. 그치? 이거는 A, B의 곱이 양수일 때는 참이에요. 양수가 되면 참인데, 틀립니다. 얘는, 디귿은? 디귿도 틀렸어요. 이건 부호 때문에, 그지? 이것도, 부호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뭐, 디귿 따라 증명 안 해줘도 되겠죠? 이거 뭐 틀린 건데? 니은을 헷갈리네. 니은을? 오케이. 그 다음. 부등식이 저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잘했어.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자, 뭐 해야 되는지 봐봐. 이거 좀 어렵다. 근데 빈출이래. 실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거 만족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렇게 그림이래. 지원이가 한 것처럼. 근데 이거 바깥 범위에서 만족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만족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제 그렇게 영역을 만들려다 보니 이 이차함수가 딱 정해져서 고정된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부등호가 더 생기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0과 2 사이의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 부등식, 2차식이 0보다 큰 부분이 0과 2 사이에서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현이가 그린 것처럼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면 성립하는 거 맞단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이 이차함수는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도 되지. 맞지? 그래서 요 상수 부분이 얘를 등호로 딱 만족시키는, 딱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 K를 딱 찾고 나서 그거보다 더 커져도 되는 거야, 위로. 가만있어 봐. K 커지면 안 되는구나. 이게 Y절편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K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것까지 이해되나? 첫 번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올라가도 되는 거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0일 때 함수값을 보면 딱 0이 돼도 되고요. 0보다 커도 되고요. 2일 때 함수값도 딱 0이 돼도 되고요. 2보다 커도 되고요. 그래서 함수값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0일 때 함수값이 요 놈을 또 그래프로 볼 거니까 fx라는 함수라고 또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f라는 함수에 0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죠. 얘가 딱 0이 돼도 돼. 그리고 0보다 커도 돼. 이해가? 그럼 여기서 뭐 k 범위는 3보단 작거나 같아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거. 2를 집어넣은 함수값도 딱 0이 돼도 돼.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2를 집어넣으면 8k 플러스 8k. 그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래서 7k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딱 0이 돼도 되고 크거나 같아도 되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네. 플러스 5, 7분의 5 이렇게.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3보다 작으면서, 이거 7분의 5보다 크면서 3보다 작고 그러면 이거 사이값 되는 건데 이제. 그지?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7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57번도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이렇게 되도록 k 값의 범위. 요것도 빈출이야. 요거 시험 문제 진짜 단골이야, 이거. k 정하는 거. 이것도 그림 그려봐야 될 텐데. 이거 그림 그려보면서 봐야 될 텐데. 해가 이렇게 나오도록. 자, 부등식을 푸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그지? 한 놈은 미지수가 하나도 없어서요. 첫 번째 놈은, 바로 인수분해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는 뭐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어. 이거는 인수분 해보면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4 사이 이렇게 등호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값을 가져. 그러면 도대체 밑에 있는 놈이 밑에 있는 놈도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1의 플러스고 k가 마이너스네. 이것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k 이렇게 부등호가 이쪽이야. 그래서 얘는 해의 범위가 k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서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서 아직은 부등식을 못 정하겠는데 이 위에 있는 놈만 표시를 해봤더니 범위가 마이너스 3 여기 4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밖에 아직은 표현을 못해요. k를 어디다 둘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위에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야. 위에 있는 놈의 영역이 이만큼 있어. 여기에 밑에 있는 놈과의 겹치는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그 해가 이렇다라는 거야. 여기 있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까지. 그러면 얘가 가지는 해는 얘까지 포함하는 영역을 가져야 되니 이렇게 가지면 되지 않겠어?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 생기지. 이해가? 여긴 등호 없고. 실제로 해의 범위도 마이너스 3한테는 등호가 있고 마이너스 1한테는 등호가 없고. 그지? 여기가 k가 되면 되는 거네. 이게. k는 어디쯤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등호가 있으면 k가 마이너스 3이 딱 되면 될까 안 될까? 네. 될까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린다는 거거든? 아, 안 돼요. 돼, 안 돼? 네.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마이너스 3을 포함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요거 찾는 거, 미지수 결정하는 거는 이게 내가 k를 여기다 둘 건지 이거보다 더 작은 쪽에 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k한테 마이너스 3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판단하는 거는 시험 문제 고정이야. 고정.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와. 한 문제 이상이야. 무조건. 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0번 자, 2차 방정식이 실근, 음근, 양의 실근, 음의 실근 하나씩 갖는다.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 얘기는 여기에 0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알파가 있다고 하고 베타가 이렇게 더 이 크기랑 비교했을 때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지? 이때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것도 똑같이 푸는데 원래는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합을 알아볼 수 없었지. 근데 지금은 그거가 준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인데 이게 음수 돼야 되겠네? 음의 절대값이 그게 더 크니까 두 근 곱한 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곱한 거 음수겠네? 이렇게 풀었어? 네. 아, 그랬어? 그럼 맞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0보다 크다고 나왔어. 그걸 잘못했네.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더한 값은 음수 나와야지. 그지? 거기서 부등호를 잘못 썼네. 지상으로 높이가 이 50m짜리 건물 위에 어떤 물체를 위쪽으로 던져. 그래서 이 물체가 지면에 닿기 전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땡땡땡땡. 높이 함수를 줬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의 높이가 50m래. 이 50m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물체를 위쪽으로 이렇게 던질 거야. 그러면 던지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중력의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쓱 올라갔다가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올 거야. 근데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물체의 높이 함수를 2차 함수로 준 거거든요. 그 2차 함수가 실제로 공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야. 공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2차 함수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위로 던지면. 그걸 이제 2차 함수로 준 거예요. 공은 그냥 쓱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다. 근데 여기다 이제 여기다 t축이라고 하고 시간축이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함수로 만들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ft라고 할까? ft. 이 함수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50이다. ht라고 하면 높이니까. 높이 함수니까 ht라고 하면 ht. 얘는 ht라는 함수야. 물체가 지면에 닿기 전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건물의 높이보다 낮은 시간. 여기네, 여기. 건물의 높이보다 낮은 요만큼 시간을 몇 초 동안이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지. 나 이때 시간을 구하고 요때 시간 구하고 두 개 구해서 요 간격을 나보고 답으로 써달라는 거야. 문제 이해했어? 근데 뭐 구했어? 지연이는? 여기 구했어? 그냥 그 함수가 50보다 작을 50부터 작은 부분을 다 구했어? 여기도 구해야 되잖아. 요 간격 구해야 되잖아. 그지? 일단 50보다 작은 걸 구했더니 뭐 나왔어요? T가 3보다 커요. 여기가 3이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가 3초. 여기가. 3초가 되면 딱 50m가 된대. 맞아? 실제로, 이거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여기가 2분의 3이 대칭축이. 당연히 여기가 3일 수밖에 없지. 그지? 자꾸 그림 그려봐야 이런 거 계산 줄이면서 빨리빨리 숫자들을 고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 뭐 어떻게 찾는 거냐면, 0 되는 거, 높이가. 높이가 0 되는 거니까 이놈을 0이라고 두고, 일단 써. 자,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50이 0 되는 점을 찾을 거야. 그때 시간 t를 찾는 거야. 쌍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눠서 식을 정리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t 플러스 2하고 t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가 5란 얘기네. 여기가 5. 그죠? 그럼 몇 초 동안이야? 3초부터 5초까지니까 2초 동안 이렇게. 절대값 부등식이다. 이게 또. 자, 절대값 부등식. 그림으로 볼 거라고 그랬지? 그림으로 볼 건데 이렇게 절대값들이 막 더해져 있어요. 이런 거 쉽게 그리는 방법은 그냥 점 찍어서 쭉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놈을 그냥 fx라고 둘 거고, 이놈은 y = 14라는 상수함수야. 오른쪽에 있는 거 y = 14라는 상수함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저놈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느냐? 이 경계가 되는 점들을 일단 생각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3분의 2.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4. 두 개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3분의 2부터 넣을 거야. 그럼 얘가 0 되겠지. 여기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에서 4를 3분의 2, 3분의 12, 3분의 10. 얘는 이제 양수로 어쨌든 끄내는 거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일 때 x가 3분의 2일 때 여기 좀 찍을까? 3분의 10이 되는 여기쯤 찍는 거야. 여기가 3분의 2인데 y값이 3분의 10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4를 집어넣을 거야. 4. 얘가 0이 됐고 여기다 4를 집어넣을 거래. 4, 3, 12. 2에서 12를 빼니까 10? 역시 됐다 크네. 4를 집어넣으면 10. 이놈의 3배 되는 점. 이렇게 찍으래. 그래서 여기가 저기 우리 14도 봐야 되는구나. 다시 그리자. 조금 내리자. 10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여기쯤에다가 3분의 10. 원래 3배 되는 점이 10일 텐데 그냥 대충 이 정도 그릴게요.
여기가 10.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은 그냥 이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돼. 자, 왼쪽 볼게요. 얘 x보다 3분의 3분의 2보다 작은 거 넣을 거거든? 3분의 2보다 작은 거 넣으면은 얘가 3분의 2 들어갔을 때가 0 되는데 3분의 2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2에서 2보다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양수 되는 거지, 이거. 네? 여기는 3분의 2에서 4를 빼니까 이건 음수지.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올 거고 얘는 부호를 바꾸면서 나올 거야. 그래서 x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돼.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야, 우리. 요거 꺼낼 때는 그냥 플러스로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3x가 그대로 나와. 근데 얘는 부호를 바꾸면서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나와. 됐어? 그래서 이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니다. 자, 오른쪽은 4보다 큰 거 집어넣을 거니까 이제 이번에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돼.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여기 3x가 되고 얘는 그냥 나올 테니까 여기 x. 이 기울기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플러스 4인 기울기를 갖는 이런 직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fx라는 그래프고 여기에 y equal 14라는 놈을 그릴 거예요. 여기가 10이니까 14는 여기쯤 있겠지. y equal 14. 근데 이거 오른쪽 거 기울기 얼마라고 그랬어? 그럼 얘가 4만큼 올라가려면 x는 얼마큼 변해야 돼? 1만큼 변하면 돼. 여기가 4,10이었거든? 그럼 14가 되려면 여기는 x 앞에 뭐겠니? 5가 되겠지. 그리고 왼쪽도 얘가 이제 10이 되는 경우를 만들고, 에이, 왼쪽 그냥 쓸까? 왼쪽 그냥 계산할까? 정수가 되는 점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계산하지 뭐. 아까 왼쪽은, 얘가 그냥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식을 쓰면 2-3x,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바뀌거든요? 지금 우리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렇지, 얘가 14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여기 4 넘어가면 10, 2도 넘어가면 8. 얘가 8 되면 된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놈의 x좌표는, 요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2래요. 이렇게 그림에서 14가 등호로 만족하는 놈을 내가 우리가 찾았는데, 문제는 14보다 이 그래프가, fx가, 14보다 fx가 더 크거나 같은 부분 찾으래. 내가 찾으려는 영역은 이 부분이겠다,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fx가 더 올라가 있는 부분. 그지?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부분, 등호 있나요? 있네. 그럼 등호도 돼. 그리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또 훈련하시고, 숙제할 때 문제 틀리고 잘못 풀고 그런 거 괜찮아.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교정하고 고쳐나가고, 아,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조심해서 덜 틀리면 되는 거야. 그게 반복이 되면은 나는 조금씩 실력이 느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머리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생각 안 하고 주의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제 풀, 산수 위주의 공부를 하면 수학은 전혀 안 늘어. 자, 63번. 2차 방정식 하나 줬어.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래? 일단 요거까지. 이게 조건이야. 일 때,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조건이거든? 여기서 나는 A랑 B에 대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저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니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나눠 보라는 얘기인가?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A가 양수야.
A가 0인 경우도, 2차 방정식이니까 0인 경우는 안 봐도 되겠다. 자, A가 양수면 B가 음수여야 되죠. 그거 이해돼? 최고차가 양수인 2차 함수야. 근데 얘가 실근을 서로 다른 걸로 두 개를 가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y절편. 그래서 B가 음수가 돼야 돼. 됐어? 이거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요. 저런 정보들이 문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가 빨리 이렇게 내가 캐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호 결정하는 것도 편해져요. A가 만약에 음수였어. 그럼 위로 볼록 한 거야. 그럼 y절편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럴 땐 B가 또 양수가 되는 거야. A가 음수면 B가 양수가 돼야 돼. 이거 A랑 B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구나. 됐어요? 근데 A가 음수면은 응. 이렇게 그려지는데 맞아. 그러면 B가 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B가 무슨 역할을 해? Y절편. 이게 B야, 여기가. 아, 그러니까 A가 음수면요. 그냥 여기서 원래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게 그냥 AX의 제곱이라는 함수야.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 Y절편이 하는 역할인 거지. Y축 평행 이동. 그래서 B는 양수가 돼야 되고. 됐죠?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는구나 정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0보다 큰 부분이 이거 자 이쪽 1차 함수를 그릴 거고요. 1차 함수를 그릴 거고 절대값을 씌워놨어. 이거 A가 만약에 음수인 이 첫 번째 케이스라면 A가 음수라면 직선을 거기다 같이 연결해서 볼까? 이 케이스라면 또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맞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a분의 4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가 아래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릴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4. 그거하고 양수 b. b는 양수로, B는 음수. B는 음수. 여기를 지나겠네? 여기가 y 이꼴 b. 그래서 b보다 얘가 더 큰 거. 다 되는데, 이거? 그지? 그럼 이런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 x가 돼, 이럴 때는. 이럴 땐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 x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찾는 케이스가 아니네. 그죠? 첫 번째 케이스로 문제를 풀면요. 이 b보다 이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요. 맞니? 첫 번째 이거를 b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는 요런 해가 안 나오고, 해가 모든 실수 x 이렇게 나와. 요 케이스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네. 이걸로 구하면 되지. 자, A가 양수이고요. A가 양수이고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물론 여기도 만나는 점은 0된 점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a분의 4. 식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그냥 쓸 거고 아래에 접혀 있는 거 이렇게 위로 접혀 올릴 거야.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에 양수인 b 이렇게 지나가. 양수인 b y 이퀄 b. 그래서 이거 이 직선보다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찾으려니까 여기잖아. 여기. 등호도 있네요. 요것도 써도 된대요. 여기도 써도 된대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나오는 거 맞네, 그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6.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이해됐어? 그럼 여기 좌우 대칭이잖아.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랑 6이 한 가운데면? 1? 여기 1 되면은 여기는 5칸, 여기는 3칸인데? 2. 여긴 2. 여긴 2가 돼야 돼. 여긴 2가 돼야 되네. 이게 2여야 되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4가 2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4가 2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돼요? 그렇죠. a가 음수. 내 손을 거꾸로 그렸네? a가 마이너스고 b가 양수네. 선생님 처음에
A가 양수인 경우로, 여기서 음수인 경우로 그리고 거꾸로 그렸네. 그래도 어쨌든 직선은 똑같이 그려져요. 에이, 설명 거꾸로, 어쨌든. A를 거꾸로 설명했어.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리고 B가 양수. 그러면 요 직선들은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이거 기울기 얼마? 응? 이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2,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어쨌든 x가 한 칸 움직일 때 y는 두 칸씩 움직여야 되는 거 맞지? 자, 여기가 0이야, y 값이.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변했니? 4칸? 그럼 이 y 값은 몇 칸 변할까? 그렇지. 그 b가 얼마? 10. 8칸이라며. 여기가 0이야, y 값이. x가 한 칸 변할 때마다 y는 두 칸씩 올라갈 거라며. 근데 여기서 4칸이라며, 이거. 아, 그럼 이건 몇 칸? 8칸. 돼? 이해가? 이름의 y 값은 8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8 해서 두 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6을 답으로 써주면 되겠지. 정리하시고. 67번. 쟤는? 저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 그냥 저거 부등호 범위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지? 이제 그대로 문제만 풀면 되는 거라서, 이놈인데, 요거 그냥 내용 정리만 해줄게요. 문제를 못 풀진 않을 겁니다, 아마. 문제를 못 풀진 않을 텐데, 그 범위가 지금, 뭐였더라? 이제 이거지, 그지? 이게 실수를 가지고 다룰 때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일 때, 일반적인 무리식 계산은 어떤 식이었냐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그냥 루트 AB가 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계산들이야. 그리고 루트 A분의 루트 B를 계산하라고 해도 이거 그냥 루트 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무리식 계산이야.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어떤 케이스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겠니? 이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우리는 이거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이게 성립한다 그랬지. 일반적인 연산이라는 얘기는 실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이 루트로 표현된 애가 실수이려면 이 안에 있는 게 뭐야? 양수일 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놈들이 음수일 때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둘 다 음수이면 돼요.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이면, 그러면, 이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그냥 이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이해 가겠어? 그래서 이건 둘 다 음수면 안 돼. 그냥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져버릴 테니까. 약분해서 없어져 버릴 테니까. 그럼 음수가 뭐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어느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있으면요,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2를 우리는 그냥 i로만 밖으로 꺼내면 되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진 않거든. 만약에 분모는 양수고 분자가 음수라면 얘는 그냥 i 하나만 생기는 거야. 우리는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분모가 음수여서 실수화를 하는 과정에 분모 분자 i를 한 번 더 곱할 거야. 그럼 이제 분모의 i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a는 음수이고 그리고 b는 양수여야 돼.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 부분 잘 체크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곱해지는 건 둘 다 음수. 그리고 이제 분수식은 분모가 음수. 분모가 음수.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등호인 경우, 그러니까 0인 경우. 0인 경우는 얘도 성립시키고 얘도 성립시켜. 0이라는 거는 플러스라고 쓰든 마이너스라고 쓰든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는 아무 데나 다 들어가도 돼. 어디만 빼고? 분모만 빼고. 오케이? 여기다 등호 다 줘도 돼요. 등호 다 줘도 돼요, 여기. 그런 것들이 가끔 함정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연립부등식이어서 부등식 두 개를 풀 거예요, 이번에. 부등식 두 개를 푸는데,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우린 찾으면 되는 거죠.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을 건데, 그놈을 찾아봤더니, 걔네들은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거지. 해가 모두 양수. 됐죠? 그렇게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래서 우리 요렇게가 1번 부등식, 요렇게가 2번 부등식 이렇게 놓겠죠? 그죠? 첫 번째 거부터 1번 부등식부터 풀어보면 3x가 1로 넘어갈 테니까 x만 남을 거고 부등호 그대로 있고 a가 넘어갈 테니까 5-a 이렇게 나오네. 1번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2번 부등식, 이번에도 3x를 1로 넘기니까 여기는 2x, 그 다음에 얘가 저로 넘어가면 a 플러스 5. 됐나요? 여기까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 찾으려 나보고 2분의 a 플러스 5 이렇게 있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놈을 찾을 건데 그게 양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작고 쟤보다 크고. 그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만약에 얘가 이게 왼쪽에 있고 이게 오른쪽에 있고 이게 왼쪽에 있는 경우라면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양수 안에만 해가 들어오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안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서로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테니까 여기가 1번이어야 되고 여기가 2번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5-a,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5가 되면 되고요. 두 번째, 얘가 음수면 안 되지. 0은 이런 데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양수여야 되는 거네. 근데 5-a가 0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여기 등 없네. 5-a는 0 돼도 되네. 됐어? 그래, 잘했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첫 번째, 5-a는 0이어도 돼. 그리고 걔는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A는 5보단 작거나 같아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 얘는 얘보다 큰 쪽에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5하고 5-a를 비교할 때는 얘가 더 큰 쪽에 있어야 돼. 만약에 이게 등호면 해가 존재하나? 둘이 같은데 양수야. 양수는 여기 있고 양수는 여기 있고 둘이 같아. 여기엔 등호가 없잖아. 여기 등호가 없잖아. 크고 작은 거 쓴 거니까 여기 등호 있으면 안 돼요. 두 놈이 같은 놈이라면 이 두 수가 같은 값으로 겹치는데 그거보다 큰 거 써야 되고 그거보다 작은 거 써야 되고 이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아예 안 생겨. 그죠? 양변에 2 곱해주면 a 플러스 5, 여기는 10-2a, 뭐 이항시켜주면 여기 3a 넘어오면 여기는 5. 그래서 a는 3분의 5보다는 커야 된대. 그래서 이거랑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그거는 게 뭐 a의 범위를 그냥 쓰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써주시면 되겠죠. 내가 구하려는 해는 3분의 5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그림도 좋고요. fx가 2차식이고 gx는 직선이래. 니은을 모르겠어. 니은? 그러니까 그래프 더하고 빼고를 생각하겠죠. 아,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 얘가 0 되는 거. 근데 fx가 0이고 fx만 했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fx 마이너스 gx가 0 되는 거 찾으래. 이거 우리 차의 함수 할 때 되게 많이 하던 건데? 응? gx 넘기면 뭐가 돼, 이거? fx랑 gx랑 만나는 점. 이해가? 우리 그림을 이렇게 주더라도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대로 계산은 이대로 안 해. 우리 계산할 때는 어쨌든 fx 이퀄 gx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계산할 거고,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gx가 넘어가서 fx 마이너스 gx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서 계산하잖아. 그때 이 식을 우리는 새로운 함수라고 두고 y는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를 보는 거지. 얘가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쭉 따라가 올라가면 결국 이거야. fx랑 gx랑 만나는 점, 이거. 그럼 얘는 뭐야? fx가 0 되는 점. fx의 근. 이해되겠어? 니은에서는, fx가 0 되는 점. 알파랑 베타. 그 다음에, 요 놈은 뭐야? fx랑 gx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근데 베타가 겹치니까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 3개가. 3개 맞네. 맞아? 네. 나머지는 됐어요? 네. 요거 되게 친해져야 된다. 네. 차 함수. 네. 부등식, 2차 부등식을 줬고요. 2차 부등식을 줬고요.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모든 실수 x는 범위가 딱 나오겠지, 이건. 그치? 여기 미지수 하나도 없어. 인수분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범위가 딱 나올 거야. 그 범위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 된대. 2차식이.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아까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0하고 2 범위 나왔던 문제 있었어.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 얘는 이렇게 범위를 준 거지. 근데 저기서는 식으로 준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로 준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 범위만 딱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이 범위에서는 얘가 만족이 된다는 거니까, 다른 범위도 더 만족이 되는 거여서, 이 2차식이 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놈은, 이 모든 실수 x는 어떤 놈들이냐면, 제가 인수분해가 2랑 4, 둘 다 마이너스, 오케이.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2하고 4 사이에서는 이 부등호가 성립해야 된대. 근데 이거 대칭축 얼마야? 1이야. 얘는 범위는 2부터 4까지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최고차가 양수인 2차식을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얘는 대칭축이 1이래요. 그럼 2란 놈이 여기쯤 있을 거고, 4란 놈은 저기쯤 있을 거고. 우리는 2부터 4까지를 볼 거라며? 여기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얘가 만족이 돼야 되지, 다른 데서 얘가 만족이 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 이만큼은 0보단 커야 된대. 그러니까 x축이 여기를 딱 지나가도 되네, 이렇게. 어차피 2일 때는 안 볼 거거든. 2보다 큰 부분만 0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이래도 되지. 그런데 이 그림이 더 올라가도 되지. 그죠? 얘보다 더 올라가도 돼. 얘는 사실 볼 필요 없겠다, 4는. 그지? 얘만 0보다 크다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클 거 아니야? 훨씬 큰 놈이니까. 우리는 얘만 가지고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일 때, 요 2일 때 함수값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 놈을 fx라고 두고, 근데 뭐야? 왜 양쪽이야?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 어쨌든 얘를 fx라고 둘게요. 그럼 이 그림은 2일 때 함수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f2를 조사할 건데, 써보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이 범위 안에서는. 그죠? 우리 이제 풀이는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정리하면은 2k의 제곱 마이너스 10? 양변 2로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은 이게 넘어가서 여기가 5 이렇게 나와서 k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고 k가 플러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겠죠. 범위가.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그거 두 개 곱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렇게? 이것도 정리하시고. 이게 범위를 아까는 그냥 부등식으로 딱 숫자를 주고 야 여기서 만족을 시켜봐 그랬는데 그 범위를 너보고 구하라고 또 식으로 준 거야. 문제 구조는 같은 거 맞죠? 그래.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이 77번에 저 절대값이 아주 애매하게 붙어 있어서 식 전체에 붙여놓은 절대값도 아니고 x한테만 붙여놓은 절대값도 아니고 그죠? 뭐 이런 경우는 그냥 정의대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뭔데요? 범위 나누기. 절대값을 다룰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서 푸는 거잖아. 그냥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흔히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x한테만 절대값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양수만 그려서 y축에 접어 그려. 식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어? 그러면 밑에 있는 것만 위로 접어 올려.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x한테만 붙은 것도 아니야. 맞죠? 그리고 식 전체 붙은 것도 아니야. 여기도 x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식 전체 붙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으로 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럴 땐 정의로 하는 거야.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범위 나누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얘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x가 2보다 작은 케이스하고 x가 2보다 큰 케이스하고 딱 두 가지만 나누면 돼. 그래서 첫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를 달고 나올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4 요 부등식을 풀으라는 거지. 첫 번째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시면 되고 인수분 해보시면 요런 모습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던가 아니면 x는 2보다 크던가 같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이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풀고 있잖아. 그치? x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고 있으니 얘는 못 쓰는 거네. 여기서 나오는 해는 요만큼만 나오는 거네.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 그러면 얘가 이제 양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4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나오겠다. 얘 넘겨오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4랑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던가 아니면 x는 2보다는 크던가 같던가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린 얘를 이렇겠지? x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만 해로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놈을 만족시키는 해가 이거야 이거. 요걸 이제 싹 지우는 거야. 이거. 이렇게 다 지워 이거.
이렇게 싹 지우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x가 0보단 작거나 같던가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러한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의 해,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의 해, 얘가 여긴 냈죠. 해가 이거야. 이 부등식의 해까지가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놈의 해와 같대. 그러니까 이놈을 풀면 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2차 부등식이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저렇게 나온다고? 그럼 2차식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 뭐 근거 계산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 해와 같다고 했으니 그냥 딱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지. 그냥 딱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대칭축은 1, a는 마이너스 1. 대칭축이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네? 그리고 얘는 0,0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b는 얼마? 0. 제곱해서 더하면 4가 구하정답이겠네.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이 요거는 그냥 정의대로 푸는 방법이었어요. 78번은 무슨 생각을 해봤니? 최고차의 개수가 각각 2분의 1, 2 두 함수 fx, gx x 이퀄 p를 축으로 갖는다. 둘 다? 둘 다? 둘 다 축이 같대. 오. 그리고 fx가 크다의 해가 제다. 이 문제는 이거랑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그래프를 따로따로 보는 거하고, 얘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한쪽으로 모아서 fx-gx로 계산할 거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문제인 거야. 아까 문제도 그랬고, 지금 78번도 그런데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외우고 있어요? 아니, 얘 보고 하는 거예요. 얘. 이거. 물론 선생님이 예상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의 이 표현은 y 이퀄 fx-gx라고 하는 함수에 2를 집어넣는 함수값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f랑 g랑 두 개 연립하는 거. 그 연립시켜놓고 한쪽으로 넘기면 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치? 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두 놈의 위치 관계를 물어봐요.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이건 부등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볼 건데 위치 관계를 이 가조건 나조건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각각 2분의 1과 2인 2차수. 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2. 둘 다 양수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완만하게 2차식을 이렇게 가질 거지. 그리고 gx는 조금 가파르게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겠지. 아까 잠깐 읽었는데 두 놈은 대칭축이 같다 그랬고, 여기 두 놈은 대칭축이 같다 그랬거든. x 이퀄 p. 그럼 좌우로 대칭으로 그려질 거야, 똑같이. 얘가 gx, 얘가 fx.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본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점이나 이 점을 찾으라고 하면 이건 교점 찾는 거잖아. 그래서 우린 등호로 놓고 반대로 넘겨서 그냥 계산하겠지. 부등식 다룰 때도 마찬가지. fx가 큰 부분 찾아봐. 그럼 여기를 찾을 건데 이름 찾으려면 얘가 기준점이야. 어쨌든 이 점이랑 이 점을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게 나번 조건인 거지. 이 부등호 f가 더 큰 부분,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네. 여기 이 부분 아니야 f가 큰 부분. 여긴 g가 크잖아. 뭐야 f가 큰 부분. f가 이거잖아. f가 큰 여기네 여기. f가 큰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러네. 범위가 이렇게 나온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어. 내가 계산 안 해도 돼. 알려줬어. 여기가 3. 여기가 3이라고 알려줬어.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도 좋네요.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위치관계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가조건, 나조건 가지고 읽어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P는 얼마?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3. 아니라 응. 1. 다시. 아니라 어? 2분의 1. 그렇지. P는 2분의 1 돼야 돼. 어디 갔어? 여기. P는 2분의 1 돼야 돼, 이거. 이거 이해가? 이해돼? 그런데 나보고 뭘 찾으래요? 2를 집어넣은 함수일까? 이거 함수 완성해야 돼, 그럼? 함수 완성해야 돼? 하자. 자,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얘를 알고 싶은 거라고 그랬어, 얘. 두 개 연립한식. 맞지? 두 개 연립한식. 근데 이 fx는 최고 차의 개수가 얼마? 2분의 1. 그리고 얘는? 그럼 두 개 빼면 최고차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2인 놈인데 또 뒤에 게 더 큰데 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최고차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가 이걸 이용해서 y equal fx-gx라는 놈을 찾고 싶은데 그걸 찾으면 여기다 그리자. fx-gx라는 그림을 찾고 싶은데 그걸 찾으면 여기서 근이 생기고 여기서 근이 생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최고차가 마이너스 2. 여기 대칭축이 얼마? 2분의 1. 그리고 근은 마이너스 2랑 3. 이런 2차 함수가 생기는 거야. 요거 이해가? 찜축이 2분의 1이에요. 여기. 요거 2분의 1이라며.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자, 요거 2차식이죠? 네. 요것도 2차식이죠? 그럼 두 개를 뺄 때, 만약에 두 놈의 최고차의 개수가 같으면 이 창이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안 나와, 그럴 때는. 근데 이거 둘 다 최고차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줬거든? 그러면 어찌됐든,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이 창은 남겠지. 됐죠? 두 함수를 빼면요, 무조건 2차 함수 그려질 거야, 우리. 그런데, 아까 여기서 확인해봤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고요.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2여서 두 개를 빼면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 맞지? 음수가 돼, 음수. 그러니까 최고차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라는 거야. 됐어? 요 2차 함수는, 요 식은, fx-gx라는 식은 최고차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라는 거야. 그런데, fx나 gx가 만나는 점, 함수값이 같아지는 점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점에서는 두 개를 빼면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함수값이 같은 놈을 두 개 빼래. 그럼 그 점에서는 함수값이 얼마가 돼? 0 되겠지. 그래서 0 된 점이 얘랑 얘가 0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뭐 최고창의 부호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근도 알고 있는 거네. 따라서 우리는 f-g라는 함수를 이놈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최고창의 부호는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얘가 가지는 근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야 되고 3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fx를 막 열심히 찾고 gx를 열심히 찾아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퉁 쳐갖고 fx-gx라는 함수 하나를 알아내는 거죠. 문제도 구하라는 게 이 함수 찾아내서 여기다 2 집어넣으란 거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여기다 2 집어넣고 p 값은 구해놨죠? 2분의 1이라고? p는 2분의 1이라고 구해놨죠? 그럼 여기 2 그리고 요거 두 개 2 집어넣은 함수값 찾아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구하려는 fe-ge2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4 곱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부호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곱해주면은 약분되고 값은 6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p는 2분의 1이었으니까 앞에는 2 남겠죠, 그죠?
2 곱하기 얘. 답은 12가 걸려는 답이 되겠죠. 이런 함수들이 자꾸 물어볼 거야, 너한테. 두 함수를 뺀 차의 함수를 읽어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F랑 G를 따로따로 읽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알긴 알아야겠지. 근데 그거를 못하는 친구는 없어. 대부분 친구들이 그건 할 줄 알아. fx 따로 보고, gx 따로 보고, 두 개 열심히 빼고, 그런 계산을 하는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은 해. 근데 그 계산이 불가능하거든, 지금. fx를 직접 찾아내고, gx를 직접 찾아내고, 이러는 건 불가능한데, 대부분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막 할 거야. 근데 그게 이 문제의 요지가 아니라는 거지. fx-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네가 읽어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읽어보자. 2차 함수를, k를 포함한 식으로 줬는데, 저 인수분해가 안 되네. k, 14? 7하고 2?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함수야.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나보고 구하라 했는데,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그게 0보다 작대. 그래? 뭐, 2 집어넣는 거 써놔야 돼? 그냥 계산이야? 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2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야 되는데. fx의 그래프가 1부터 4 범위에서는 가장 큰 놈이 1을 집어넣는 함수 값이래. 그래? 제일 큰 게? 1을 집어넣는 거라고? 1부터 4 범위 내에서? 2차 함수가 최고차가 양수거든, 이거?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질 텐데. 1과 4가 도대체 어디쯤 있어야 최대값이 1에서 나오는 거니? 1이 왼쪽에서 응. 4보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도 되고요. 근데 4는 조금 더 오른쪽에 가서 얘보다만, 이거보다만 4가 더 왼쪽에 있으면 돼. 맞지? 그리고 2일 때는 음수라고 그랬어? 이거 뭐 여기쯤 있는데 얘는 음수래. 2 집어넣는 건 음수. 그리고, 최대값은 F1이다. 요 정도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기준값들이 이런 거야. 1, 2, 4 집어넣은 함수값은 1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비교했을 때,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됐나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그래도 F1이 최대값이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물론, 같으면, 최대값은 F1이기도 하고, F4이기도 한 거지. 근데 F1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잖아. 그래서 4에서 함수값이 1에서 함수값이랑 같던가, 아니면 더 작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 속에서 할 수 있는 짓이, 뭐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1을 집어넣은 거. 양수. 양수? 양수인지는 모르겠다. 2일 때 음수라고 그랬지, 이게 최대값이라고 그랬지, 이 최대값이 양수란 얘기는 안 했잖아. 이게 양수란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구호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 2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게 음수. 이거 하나 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4 집어넣은 함수값 비교하는 거. 그 두 개 쓸 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가족은 먼저 쓰죠, 뭐. 2 집어넣을게요. x한테 2를 집어넣으면 f2. 집어넣어 보면, 4,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가 음수여야 돼. 정리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이거 마이너스 14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겼대. 이거 6과 1은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단 크고 6보단 작고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서야 될 게 이제 나번 조건인데, 나번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게 f한테 1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f한테 4 집어넣은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이게 같아도 되는데 1에서가 더 커지던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1쭉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4 집어넣은 값은 16 마이너스 8k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 저기 마이너스 1이요. 어디 마이너스 2k.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잘못한 거 아니지? 그럼 2차원 날아가는데? 그죠? 1차원이 여기 마이너스 2k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8k가 있어. 넘겨오면 6k 이쪽엔 6k 남고 상수 정리하면 이거 1 날아간다. 그렇죠? 1 날아가고 마이너스 14가 넘어올 거야. 여기는 얼마가 있냐면 마이너스 14도 날려. 똑같은 거. 여기 정리하면 12. K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대. 그래서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81번 문제였고요.